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 국제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하고 있는 기영문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깨 및 무릎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십견입니다.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 빈도가 50대에 가장 많다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요. 사실은 30대, 40대 여러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고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결견, 즉 어깨가 얼었다는 거고 그것은 어깨가 굳어있는 증상을 말하는 거고 또한 어깨라는 구조는 뼈와 인대, 여러 가지 힘줄이 어깨 관절낭이라고 하는 어깨 주머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인데 그걸 싸고 있는 어깨 관절낭, 어깨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관절낭이 수축 또는 강직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워낙 많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잘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쉽게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갑상선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조금 더 빈도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절경으로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데 관절경 소견을 보면 왼쪽 아래처럼 원래는 모든 관절이 마찬가지지만 어깨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 동결견, 오십견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에 관절 전체가 이렇게 뻘겋게 마치 썩나 있는 것처럼 염증이 심하게 보이는 게 이제 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오십견의 증상 말 그대로 이제 어깨가 뻣뻣한 겁니다. 근데 그 순서가 있는데 보통은 팔을 뒤로 뻗을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속옷을 입는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발을 뻗을 때 그리고 앞으로 발을 뻗을 때 그 순서가 있고 이제 운동 범위가 증가할 때 즉 갑자기 움직일 때 이제 통증이 심하게 되는데 뭐 옷을 입는다고 옷을 입기 위해서 팔을 뒤로 뻗는다거나 뭐 운전을 하다가 뭐 뒷좌석에 물건을 갑자기 짚는 이런 과정 중에 어깨 통증을 갑자기 호소하시고 뭐 심한 분들은 뭐 자지러지는 통증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이런 어깨 통증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발생하는 통증이 되겠고 심한 분들은 밤에도 통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새 잠을 못 잔다고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힘들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치료는 우선은 아픈 거, 통증을 조절하고 어깨가 굳어 있는 그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1번과 2번이 되겠는데 염증과 통증을 잡기 위해서 진통 소염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염증과 통증을 잡는 목적이 되겠고 그다음에 염증과 통증을 잡은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굳어 있는 것을 다시 늘리기 위한 스트레칭, 도수 치료와 또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또 생각보다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뭐 자꾸 반복되고 또 이제 이것으로 해결 안 될 때는 뭐 여러 가지 치료가 동반되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내시경으로서 직접 굳어 있는 염증, 굳어 있는 관절낭을 이제 풀어주는 그것을 이제 관절낭 유리수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내시경 치료로도 함으로써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는 통증과 염증을 잡는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염증과 통증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해야 될 일은 스트레칭 운동, 어깨가 굳어 있는 거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주사 효과가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기운이 있을 때, 즉 그 치료 효과를 볼 때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야지만이 그 치료가 마무리되는 거지. 여기서 약기운이 떨어질 때쯤에서 운동을 이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오십견은 다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 효과가 있을 때 그리고 끝나다 하더라도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충돌, 어깨 힘줄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회전 근개라는 어깨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어깨 위의 뼈, 견봉이라고 하는 어깨 뼈와 충돌될 때
즉 충돌될 때 어깨 뼈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제 회전근개란 힘줄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것인데 뭐 대부분은 염증성 통증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이게 심한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오른쪽 아래 그냥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이건 일종의 이제 모식도인데요. 힘줄 위에 이제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아래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갈고리 모양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힘줄이 쉽게 말하면 손상되거나 이제 마모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단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내시경 이제 시술로서 그런 튀어나온 뼈를 다듬어주고 깎아주는 그런 견봉 소형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약물 치료 또는 이제 근력 운동과 같은 재활 치료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깨 질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십견이라든지 뭐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증상이 그렇게 뭐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깨 통증이 동반을 하고 앞에 두 개의 질환과 좀 차이가 있다면 힘줄, 어깨 근육이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근육이 하는 일, 즉 어깨를 들어 올려주고 힘을 줘야 되는 그런 근력이 약화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에서 중요한 또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은 네 개의 힘줄, 극상건, 극하건, 소원근, 견갑하건 네 개의 힘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극상건, 제일 위에 있는 극상건에 주로 파열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입니다라고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뭐 다치지도 않았고 뭐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파열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이제 의아해하신 분이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어떤 탄력이 떨어지고 뭐 힘줄이 근력이 약화되듯이 이 힘줄, 회전근개라는 힘줄도 젊을 때와 다르게 그 힘줄 자체의 어떤 그 탄력, 그냥 강도 이런 것이 약해지면서 또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노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피로가 쌓이면서 미세한 손상들이 축적이 되는 일종의 이제 퇴행성 변화가 기본이 되고 그러한 퇴행성 변화에 어떻게 보면은 손상들이 쌓이면서 조그만 이제 상처들이 쌓이고 그것이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젊은 분들 뭐 20, 30대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 60대, 70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그 빈도가 높아지는 게 그 이유가 되겠고요. 그 회전근개 파열은 한번 파열이 발생을 하면 그 파열이 그 아무리 환자분께서 조심하고 가만히 먹기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힘줄 근육은 자꾸 안으로 당겨지는 그런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줄이 한번 파열되면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년에 몇 미리씩은 그 힘줄 파열된 크기가 가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MRI 소견이 되겠는데요. 왼쪽이 MRI 보시면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가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되겠는데 정상적으로 힘줄은 이렇게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뼈에 붙어 있는 양상인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이 있어야 될 곳이 하얗게 바뀌었다는 것은 파열이 진행돼서 그곳이 빈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힘줄이 한번 파열이 되면 이게 점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그 진행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MRI 소견에서 다시 보시면 이거는 좀 다른 컷인데 회전근개는 근육 그리고 그 근육이 힘줄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뼈에 붙는 것인데 그 근육이 원래는 이렇게 정상 MRI 상에서는 이 근육이 이런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 근육의 양상입니다. 그러나 그 힘줄이 파열이 되고 진행을 하면 그 힘줄이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면 근육이 마르듯이 이 회전근개 근육도 마르게 됩니다. 그 마르게 되는 것이 이제 위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근육이 이제 지방으로 바뀌는 지방 변성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오른쪽처럼 지방 변성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단순히 상처가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근육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자체가 크지가 않고 그리고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고 뭐 근력이 충분히 회복이 된다면 사실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지만 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은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하는 양상이고 그것의 그 통증이나 어떤 근력이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호전이 없다면 근본적인 치료인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같은 수술이어도 힘줄 파열이 많이 진행을 하고 꼬매는 것보다는 파열 때 크게 크지 않을 때 봉합을 해주는 것이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내시경, 요즘은 회전근개 파열은 다뭐 내시경,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이제 왼쪽 사진이 이제 그 관절경으로 정상 회전근개 파열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입니다. 이제 힘줄은 정상적으로는 하얀 색깔인데 오른쪽처럼 이렇게 파열이 되면 마치 구멍 난 것처럼 이렇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원래 있어야 될 부위가 빈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이건 이제 저희 환자 케이스가 되겠는데 내시경으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뼈 위에 덮여 있어야 될 힘줄이 구멍이 생겨서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힘줄이 이제 벌어진 양상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꼬맨 후에 봉합한 후에 소견이 되겠는데 마치 뭐 두꺼운 밧줄 같지만 사실은 엄청 확대해서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아주 가는 실로 힘줄을 원래 모양대로 뼈에 잘 봉합을 해준, 잘 부착을 해준 수술 후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 후 MRI를 보시면 수술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원래는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이 있어야 될 그 회전근개 그 부착 부위에 이렇게 지금 왼쪽 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서처럼 빈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힘줄을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힘줄을 바깥쪽으로 당겨서 원래 부착이 돼 있던 위치에다가 그런 수술용 실과 수술용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래 위치대로 봉합 후에 촬영한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회전근개 파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근육이 위축되고 근육이 근력이 약해지고 기능이 서술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방치되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근육이 많이 말려 들어가고 어느 날은 뭐 통증은 뭐 당연히 있거니와 그 근육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하는 역할, 즉 팔을 들어올려주는 회전근개 기능이 아예 상실돼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은 어깨를 들려고 하지만 마치 마비가 온 것처럼 마비가 온 환자분처럼 들지 못하는 이걸 어깨 가성마비라고 하는데 마비가 온 환자처럼 팔을 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되고 이제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이건 차이가 생기는데요. 원래 정상 엑스레이는 가운데 사진처럼 이 관절와와 뼈가 이렇게 그 같은 성산에 있어야 되는데 이 회전근개가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그 회전근개가 덮어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뼈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이 엑스레이 상에서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간단히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견은 뭐 30대, 40대, 뭐 60대 넘어서도 올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올 수 있습니다. 50견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아니고 어깨가 굳어 있는 어깨가 굳어서 뻣뻣해져 있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증상의 원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증상이 뭐 30대든 40대든 뭐 어느 연령대 가리지 않고 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빈도로 봤을 때는 6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이 50대가 가장 많다고 해서 50견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럼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MRI를 찍어 보면 이런 분들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힘줄이 아예 남아 있질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의 기본적인 치료는 회전근개 봉합술 즉 힘줄이 찢어진 걸 원래 위치대로 봉합을 해주는 게 치료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이 회전근개 파열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힘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이제 꼬맬 그
힘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생각보다 통증이 없고 또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으신 이제 분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과연 수술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은 일반 봉합술보다는 조금 큰 수술이기 때문에 뭐 수술이 꼭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어, 통증 때문에 약이나 주사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팔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뭐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다면 뭐 요즘은 물론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수술 빈도가 좀 적긴 하지만 요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어깨 여기서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서도 이러한 수술들이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한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어, 예전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질환들이 이렇게 치료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어깨 통증들이 다양하지만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치료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흔하게 이제 병원을 찾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견관절 석회성 건염, 이제 석회 뭐 석회가 찼다 뭐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어깨가 뭐 빠지는 줄 알았다. 어깨가 뭐가 뭐 부러지는 줄 알았다라고 뭐 이제 심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응급실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제 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하얗게 뭔가 큰 뭐가 보입니다. 이제 이게 석회성 이제 건염이 되는데 이 이제 이 힘줄 안에 이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회전근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전근개라는 건 힘줄 안에 석회가 들어차서 생기는 그런 통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한 20%에서는 또 우연히 증상 없이 석회가 발견된다고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건강 검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부위를 찍다가 우연히 뭐 석회가 보인다 했는데 특별한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가 이제 힘줄 안에 들어차게 되면 그 석회가 쉽게 말하면 흡수가 되면서 엄청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통증이 막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염증 반응 원인이 되는 통증이 원인이 되는 그런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이제 소염제를 뭐 드시기도 하고 직접 주사를 놔드리기 위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파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석회를 뭐 좀 쪼개면서 흡수가 빨리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충격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뭐 석회가 크더라도 사실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 뭐 그냥 경과를 보셔도 되는데 대부분 석회가 크면 또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석회에 대한 석회성 건염이 통증을 유발하다면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약물 치료, 뭐 주사 치료, 뭐 충격파 치료 또는 뭐 초음파를 통해서 바늘로 그 석회를 쪼개는 뭐 그런 시술도 있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시술을 해서도 호전이 없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시경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 치료가 사실은 뭐 이 치료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뭐 드라마틱한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할 때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마치 뭐 치약 같기도 하고 뭐 분필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치즈 같기도 하다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그 그런 이 석회 덩어리들이 이 힘줄 안에 꽉 들어참으로써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시경으로 싹 쉽게 말하면 걷어내 주는 겁니다. 다 없애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대부분의 석회성 건염은 약으로 주사로 이걸 석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염증과 통증을 잡고 이것이 알아서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길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이 내시경으로는 직접 석회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빠르고 회복이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또 환자분이 느끼실 때는 사실 증상이 다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환은 좀 지켜봐도 되는 질환이 있고 어떤 질환은 조기에 진단을 해야 되는 질환이 있듯이 결국은 어깨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굳이 참지 마시고 결국은 다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어깨를 돌릴 때 뭐 뚝뚝 소리가 나요. 무릎에서도 소리가 나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사실 저도 뭐 무릎이나 어깨에서 소리가 자주 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모든 관절이 마찬가지지만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대부분 뭐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만성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소리가 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연골과 힘줄, 인대끼리 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날 때 그것이 통증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관절의 어떤 운동 범위의 제한, 쉽게 말하면 관절이 마치 걸리는 듯한 듯이 딱 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통증과 그런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소리가 나는 것 자체만으로는 크게 걱정할 건 이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네, 이제 무릎 통증. 사실 뭐 무릎 통증도 워낙 많은 이제 뭐 원인이 있고 또 무릎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뭐 워낙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은 가장 외래를 많이 찾는 관절염, 그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래는 이제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절염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인 거지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 관절염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에 마모가 되고 원래 아주 매끈해야 될 연골이 마모가 되고 상처가 생기고 그런 상처를 통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이 물을 차게 하는 부종, 그다음에 통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면 관절이 소위 말해서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너지게 되고 그러한 변형이 생기는 것이 이제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골관절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쉽게 말하면 노화에 의해서 연골이 노화가 됐을 때 손상이 되면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골이 재생이 돼서 다시 원래 관절로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재생이 되지 못해서 연골이 마모가 되고 또 이런 것이 진행을 해서 관절 자체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뭐 변형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고 또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인데 말 그대로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복부 비만도 관절염의 빈도에 관절염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비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게만의 증가가 아니라 그런 비만이라는 어떤 고지혈증이라는 그런 그 현상이 관절염을 연골을 손상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또 치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지혈증을 낮춤으로써 그런 고지혈증으로 인한 그 연골 손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비만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보면 뭐 말 그대로 무릎 통증이죠. 근데 이제 통증이 체중이 실릴 때, 이제 무릎에 체중이 실릴 때 그래서 발 디딜 때 많이 아프시고 아까 말한 대로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의 결과로 물이 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릎이 붓는 증상 생기고 그런 것이 진행을 하면 관절의 이제 구조가 바뀌면서 변형이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오자다리가 이제 관절염의 진행 상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더욱 더 진행을 하면 딛지 않을 때도 쉽게 말하면 가만히 계실 때나 주무실 때나 쉴 때도 통증이 생기는 그런 악화 증상이 생깁니다. 진단은 뭐 엑스레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엑스레이가 가장 중요하고 1기부터 4기까지 1기는 관절염 초기에 뭐 있을랑말랑한 아주 미세한 변화, 그다음에 2기부터는 이제 골극이라고 하는 뭐 뼈 돌기, 관절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3기는 이제 50% 이상의 관절 간격이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4기는 이제 연골이 다 마모가 돼서 뼈끼리 맞닿았을 때 이제 4기라고 진단을 하고요. 이런 그런 관절 상태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다리 정렬 상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하지의 정렬 상태도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MRI는 사실은 관절염에서 무조건 꼭 필수 검사는 아니지만 연골이나 인대 상태 등을 확인이 필요할 때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절염입니다라고 말씀드린 환자분이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치료의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치료가
사실 완치가 아닙니다. 관절염을 없애는 치료는 현실적으로는 없고 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관절염이 생기면 그 관절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의 목표를 관절염이 더 진행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관절염이 발생을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관절염은 이제 단계별로 치료를 봐야 되는데 이제 쉽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1단계는 무릎이 좀 불편하면서 엑스레이상에서 일기 미세한 변화가 있는 건데 이럴 때는 뭐 통증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이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체중을 감량해서 무릎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뭐 쪼그려 앉는다든가 뭐 바닥에 무릎 꿇고 앉는다는 생활 습관을 꼭 개선을 해야 되고요. 2단계부터는 이제 통증이 생기고 물이 차는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1단계 치료는 기본이 되겠고 약물 치료, 주사 치료가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여기서 더 진행을 한 거죠. 이제 통증은 더 심해지고 관절염은 이제 3기, 4기로 더 진행을 한 건데 앞에 단계가 기본이 되면서 거기에 만약에 호전이 없을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수술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 관절을 살리는 수술이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말기 관절염이 됐을 때는 인공관절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1단계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무릎 관절염 치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1단계 치료가 잘 돼야 2단계가 되지 않고 3단계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즉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운동이 단순 체중 감량 운동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근육 운동 뭐 흔히 말하는 뭐 실내 자전거 타기, 뭐 스쿼트 운동 같은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해서 무릎의 어떤 안정성을 잡아주는 무릎의 어떤 부하가 무릎 부하가 이제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되고 생활 개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대 생활, 의자 생활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아까 1단계 치료는 기본이 되겠고요. 통증과 염증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는데 흔히 이제 약을 지어드리면 이거 단순 진통제 아닙니까? 뭐 진통제 그냥 뭐 참아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어드리는 약은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진통 소염제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그럼 왜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냐면 관절이 마모가 돼서 거기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들이 관절을 또 손상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없애줘야 관절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또 통증이 완화돼야 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이상이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약을 끊기 위해서 약을 드셔야 된다 이런 말도 드리는데 그래서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고 거부감을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흔히 이제 주사 치료가 또 이루어지는데 크게 뭐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 연골 주사, DNA 주사가 있습니다.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항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어, 그래서 염증이 심할 때 쓰는데 하지만 강력한 항염제인 만큼 또 이것이 장기간 그리고 다량의 스테로이드가 관절에 노출이 되면 관절 자체가 또 약해지고 오히려 손상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1년에 3회에서 4회 이사로 4회 이내로 그 횟수를 꼭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흔히 연골 주사로 알려져 있는 히알루론산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건강한 관절액을 무릎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절에 기름칠을 한다고도 표현을 하고, 근데 이것이 이런 성분이 통증을 호전시키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도 되어 있고, 뭐 치료 효과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3개월마다 맞는 분도 있고, 뭐 6개월에 맞는 분, 6개월마다 맞는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은 관절염 1기에서 3기에 놔드리고 사실 4기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DNA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PDRN 이런 주사가 있는데 뭐 이제 연어나 송어 뭐 정액에서 추출한 DNA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 뭐 분비를 촉진한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항염증 작용한다고도 알려져 있고 창상 피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뭐 혈류 개선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만 아직은 뭐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임상 연구가 조금은 더 필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
어, 약이나 주사로도 효과가 없고 관절염이 3기, 4기에서 이제 결국 수술적 치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 관절을 살리는 이제 관절경, 절골술, 연골 재생술, 뭐 연골 재생술이라고 하면 연골이 손상된 부분에 천공 일부에 이제 뚫어서 그 새로운 연골이 새로운 관절 연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말기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도 고민해야 됩니다. 관절경 수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의사는 관절경 수술하는 거에 가장 주된 것은 반월사 연골 파열이 있을 때 이제 관절경 수술을 많이 하는데 반월사 연골이 그럼 하는 일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 연골이 하는 역할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또 충격을 흡수해주고 또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그 무릎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그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반월사 연골이 찢어져서 거기서 상처가 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연골이 불안정해지고 연골에 어떤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하면 봉합을 하고 또 만약에 봉합을 하지 못하는 부위라면 뭐 절제술 쉽게 말하면 다듬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관절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또 필요하고 그러면 그 연골 파열이 다 수술하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설령 연골 파열이 확인되더라도 뭐 수술 필요 없는 양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절골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휜다리 고정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리의 그 정렬 상태를 보면 이제 왼쪽이 이제 일자 다리 정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오자 다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자다리에서도 원래 이제 관절의 체중이 안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근데 이 O자다리가 되면 쉽게 말하면 관절염이 진행을 해서 안쪽으로 더 체중이 실리게 되면 그 내측으로 더 80% 이상의 체중이 더 실리게 됨으로써 관절 연골이 더욱더 쉽게 마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보면 이제 저희 환자가 되겠는데 55세 여자분이시고 3기 50% 이상의 관절 간격이 좋아져 있고 이제 축을 이어서 보면 원래 저 노란색 선이 관절의 중앙을 지나야 되는데 안쪽으로 쉽게 말하면 일종의 오자다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절골술 쉽게 말하면 위에 그 경골이라고 하는 뼈를 일부를 절골 뼈를 깎아서 그 쉽게 말하면 축을 틀어서 그 저 노란 선이 무릎의 중간을 지나도록 정상 축을 만들어 줌으로써 안쪽 관절 연골이 마모된 부분이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수술이 되고 이것이 대표적인 뭐 자기 관절 보존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골술은 바로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절골을 하고 그 절골된 부위가 아물어야 되는 시간 동안 보통 3개월 정도 후부터 치료 효과가 나고요. 하지만 이제 10년 정도 연구 결과를 보면 한 10년까지는 80% 정도가 그 관절이 유지가 잘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절의 그 마모를 진행을 막고 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기 치료이기도 한데요. 이제 뭐 앞에서 했던 치료들의 효과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사실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확실한 건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하게 되시는데 하지만 인공관절 치환술 말 그대로 이거 일종의 기계이기 때문에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치환술 관절 전체를 교환해주는 전치환술은 15년에서 20년 정도 수명을 보고 부분 치환술은 한 10년 정도 그리고 90% 이상은 아주 회피하게 잘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명을 맞춰서 본다면 한 70대 이후에 수술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은 인공관절 쉽게 말하면 관절을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내고 이제 인공관절로 넣는 일종의 이제 관절 성형술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완전히 뼈와 뼈끼리 맞닥뜨리고 있는 이제 사기 관절 수술이 되겠고 어, 이제 가운데 이제 그 관절 연결한 축을 이어서 보면 완전히 안쪽으로 그 축이 변형되어 있는 전형적인 O자다리이신데 이분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뭐 88세이시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간단히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수술 후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말 그대로 뼈를 깎아내고 그다음에 이만큼 절개도 좀 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통증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무통 주사, 그다음에 이제 뭐 척추 마취를 통해서 통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수술 초반에는 좀 불편하시지만 이것들이 그 초반만 잘 넘으시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걷는 분도 계시고요. 아주 그게 뭐 통증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작용, 뭐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작용은 이제 감염, 염증인데 그것은 뭐 감염, 염증, 그다음에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뭐 그런 관절의 구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관리가 좀 잘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인데 뭐 저희 의료진들의 뭐 어떤 지시사항만 잘 따라주시면 뭐 부작용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뭐 다양한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건 이제 40대, 50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40대, 50대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관절염의 초기가 되겠고 아니면 관절염이 진행을 했을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50대 때 그런 자기 관절 보존술의 치료를 잘 받으시면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시기가 40대, 50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절염이 발생을 했다면 절대 간과하지 마시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것이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결과가 좋기 때문에 뭐 수술 받고 뭐 하시고 싶은 운동 뭐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는 게 너무나 뭐 편하게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이 필요하다면 저는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도 하지만 초기 관절염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 늦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절을 잘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남은 시간 동안은 뭐 질문하시는 거 있으면은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70대 중반이신 분인데요. 등산하실 때 무릎 통증이 발생을 시작을 하고 운동을 위해서 등산을 계속 하실지 중단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등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운동을 하실 때 뭐 등산이라는 게 이제 뭐 등산도 결국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운동을 할 때 어떤 관절에 통증을 유발한다면 첫 번째는 그 운동을 이제 멈추는 게 정답입니다. 멈추고 나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등산이라는 게 대부분은 뭐 평지를 하는 분도 있지만 또 등산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워낙 이 울퉁불퉁한 곳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평평하지 않은 곳은 사실은 무릎에는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한다면 첫 번째 그 원인이 뭔가를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치료를 해서 뭐 등산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워낙 요즘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하시고 진단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으로 2달 이상 약을 드셨고 염증이 있다고 해서 주사도 맞으셨는데 한 달 후에 또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 번 주사 맞고 여러 번 아프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실 환자분을 보지 못해서 뭐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태로 봤을 때 아마도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팔을 쭉 폈을 때 요 바깥쪽 팔꿈치가 아픈 곳을 말하고 이제 주사를 가장 많이 맞는 곳이죠. 근데 이제 뭐 오늘 관련된 질환은 아니지만 테니스 엘보도 워낙 흔한 질환이어서 보통 테니스 엘보라는 거는 이제 아니 그 팔꿈치에 있는 힘줄이 이것도 이제 회전근개가 좀 비슷하지만 힘줄에 마모가 되고 염증이 만성화된 걸 말하는데 어, 대부분 치료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충격파 치료로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 자꾸 반복이 된다면 이것이 단순 염증인지 아니면 혹시 염증과 동반된 파열은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주사도 다양한 주사가 있는데 뭐 프롤로라는 증식 치료 주사도 있고 뭐 염증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는데 어떤 주사냐에 따라서도 또 치료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주사를 무조건 많이 맞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머니께서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무릎 염증 수술을 하셨다고 하네요. 당장은 좋아지셨지만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참 염증이란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고 모호한 말인데 그 염증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의 원인이 만약에 뭐 반월사 연골의 부분 파열 때문에 생긴 염증이었으면 그 반월사 연골만 잘 치료하면 낫는데 만약에 그 염증이 관절염에 의해서 생긴 염증이었다면 사실은 그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질환이 진행을 한다면 뭐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재수술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그 다음 단계인 수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뭐 이렇게만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진행할 수 있다. 뭐 관절 연골 파열이든 반월사 연골 파열이든 관절염이든 어느 질환인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한 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넘어지셨나 봐요. 엄지손가락이 계속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엄지손 네, 40일 정도 되셨어요. 일단은 넘어졌다는 건 이제 외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선은 뭐 엄지손가락이 다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이제 뼈와 아니면 이제 인대가 되겠는데 엄지손가락에서 중요한 구조물은. 근데 이제 우선은 저희가 넘어져서 외상에 의해서 우선 골절이 아닌지를 첫 번째 이제 감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골절이 아니라고 하셨다면 인대 손상인데 사실은 손가락은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대부분 손가락의 인대 손상은 수술하지 않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 뭐 기부스라거나 물리치료만으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보통 한 2, 3주 이내에 대부분 좋아지는데 40 이상이 됐다고 하면 이건 단순 염좌, 쉽게 말하면 인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뭐 완전 파열이라든지 어떤 조금 상태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2, 3주 이상 지속되면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기를 권해드리기 때문에요. 한번 정확한 진단과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어깨 회전근 운동 또는 훈련법을 간단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뭐 참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제 보통 회전근개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데 뭐 회전근개 우선 에서 가장 그 회전근개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말 그대로 회전근개에서는 이 회전근개가 이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어깨를 이렇게 45도 여기서부터 45도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극상건이라고 아까 제일 흔한 회전근개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극상건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올려주는 게 이제 극상건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극상건 파열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아픕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됐다면 이제 보통 고무밴드를 들거나 아니면 뭐 가벼운 아령을 해서 이렇게 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극상건을 키우는 운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옆구리에다 이렇게 붙이고 바깥으로 미는 힘. 이거는 이제 극하건 또는 뭐 소형 소원근이라고 하는 이제 힘줄인데 이것도 결국 회전근개 손상이 그 회전근개의 일부가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45도 벌려서 들어 올리는 운동, 그다음에 옆구리에 붙여서 밖으로 미는 운동, 그리고 당기는 운동.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어, 팔을 뒤로 하는 것이 불편한 지 한 1개월 정도 되셨고 50견을 치료하는 해야 하는지 50견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 일단은 팔을 이제 뒤로 돌리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 단순히 돌릴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돌릴 수는 있지만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 원하는 만큼 돌아가지도 않고 아프기도 하는 건지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데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50견은 굳어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픈 건 기본이고 굳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지 못하는 게 50견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아프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갈 수는 있는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데 사실 일반 환자분들께서 그걸 구분하기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50견과 회전근개가 또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염증이면 보통 한 달 내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게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또 치료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감별을 하고 또 치료를 정확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단을 먼저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네.
뭐 결국은 해결 방법은 다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뭐 네,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려서 잘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뭐 설명을 드린다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뭐 저는 이제 나사렛 국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오시면 친절하게 잘 진료해 드릴 테니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내원해 주시면 잘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사렛 국제병원 정형외과 경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